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44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대한전선 굉장히 지겹죠. 대신에 대한전선 장점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잘.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올랐잖아요. 거의 이게 제가 900원대 추천 나가서 얘가 한 번에 한 500%가 올랐어요. 근데 조정받을 때는 지금 50% 정도밖에, 이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전선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 이 대한전선의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전선 들어가실 때는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많이 방송을 하는데, 보통 우량주 같은 경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내가 그냥 매달 매달 뭐 투자한다 생각하고, 내가 뭐 적금 붙는다 이런 생각하고 조금씩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야 돼. 그냥 막 넣으면 안 되고, 떨어질 때마다, 뭐 장이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마다 내가 조금씩 매집을 한다 생각하고 매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이 그 9월 말에 또 공급 계약 체결을 했었죠. 이 한 1,300억 원 정도 계약을 했었고요. 매출액 대비 8.4% 정도, 호주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했었다, 이런 부분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수주를 좀 꾸준하게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 때는 적자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적자가 굉장히 많았죠, 2분기 때. 근데 3분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420억 원 수주한 것도 있고, 미국 수주고도 한 1,900억 원 달성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3분기 때 그래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한전선이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떤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이 모멘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크게 빠져요. 크게 빠지는데 뭔가 모멘텀이 없어. 얘는 그냥 뭔가 재료도 막 뭐 되게 불확실성이 크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대체적으로 모멘텀이 큰 종목들은 사실 빠지면 오히려 아래에서 매집하면 결국에는 승리자는 우리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대한전선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은 ESG 환경 경영을 구체화한 중장기 전략 그린 2030을 수립했다. 근데 이 그린 2030이 뭐냐? 그냥 신재생 친환경이라고 보면 돼요. 친환경. 이런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는 망할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전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력주, 전선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주를 얼마나 많이 맺냐. 근데 사실 대한전선은 되게 경쟁력 있는 회사죠.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호방그룹이 인수를 했죠. 인수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호방그룹이 어쨌든 간에 인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평탄하게 잘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구리 시세가 사상 최대치를 또 찍은 부분도 있었고요. 구리 시세 영향이 이 주가의 하락 흐름을 막았는 데는 결국에는 이 구리 시세가 고객사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떠안고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래성을 좀 보면은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 420억 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LA 올림픽 등으로 이제 2028년에 뭐 먼 미래지만 아직도 뭐 한 6년 남았어요. 6, 7년 남았지만 올림픽 등으로 급증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비하고자 LA 지역의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근데 이 420억 원이 사실
뭐 6년으로 쪼개면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1년에 8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적은 규모의 금액은 아니에요. 물론 대한전선의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매출액을 보면은 적은 규모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80억 원 연마다 80억 원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결국에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돼서 지금 대한전선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별 매매 동향도 보시면 외인이 꾸준하게 대한전선 제일 많이 매집하고 있어요. 한 달 동향 보시면 외인 들어왔다 안 나가죠. 잘 그냥 단타 물량들은 좀 많이 나가겠지만 잘 크게 안 빠진다. 외인들이 물량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이 크게 없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215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불안해 하시지도 마세요.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한전선 제가 최근에 저번주에 이제 방송 드렸을 때 댓글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정혜님, 평단을 낮추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고점이시면, 만약에 지금 평단가가 지금 시가가 2,300원 2,300원대 부근인데 만약 2,400원이다 이러면은 평단가 낮출 필요 없죠. 얼마 낮아지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평단가가 한 3,000원이다, 3,000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제 평단가 낮추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3층 중반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준호님, 2150원 밑으로 빠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올라가야 될 듯한데 지지부진하네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2150원은 N의 최대 지지선이고, 여기 지지선 뚫리면은 1000원대까지도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2150원 뚫리면은 1000원대라고 뭐 19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1000원 앞자리가 1000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뚫리면은 그냥 다 뚫린다라고 보면 돼요. 외인이 아마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부분까지 굳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제가 보통 지지선을 잡을 때는 완전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잡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떨어지면은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상승각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3,000원대 이상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평단가를 한 2,500원 부근까지는 좀 낮춰놓으시면, 2,500원 아니더라도 한 2,800원, 어쨌든 2,000원대까지는 좀 낮춰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지지선 2,150원이 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MA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수치 위로 지금 매수세, 이 매도세에서 이렇게 매수세로 다시 전향이 됐죠. 그래서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은 아마 요번 연도 말까지는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 기대감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대한전선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